대한민국 장녀의 아이콘인 배우 남보라는 13남매의 장녀입니다. 보고 있어도 믿기 힘든 대가족인데요. 남보라는 2005년 MBC 일요일 밤에 천사들의 합창에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11남매의 일상을 담은 방송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하지만 남보라는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2015년 남보라의 동생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보라는 제 얘기를 다시 꺼내면 또 그 뒤에 회복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 남보라는 일일 누나가 되려고 왔습니다. 라면서 자신과 같은 사연을 가진 일반인 출연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남보라는 내 이야기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보라는 출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나도 7년이 지났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얘기 잘 안 한다라면서 친동생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동생이 그날 밤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너무 느낌이 싸하더라.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 그게 맞았다.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다. 동생에게 하고 싶은 얘기로는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 솔직히 진짜 힘든 것 같다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보라는 너무 오랜만에 꺼내보는 감정이라 잊고 있었다. 난 좀 참았던 것 같다. 그냥 덮어놨었다 이렇게 꺼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일부러 생각 안 하고 계속 덮어놨던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보라는 솔직히 그 꿈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잘 이겨내는 거다. 그 고통에 머물지 말고 잘 이겨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우리도 잘 이겨 내보자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연에 남보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8년 비밀언니에서 황보가 남보라에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남보라는 침묵을 한참 유지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제 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보라는 당시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동생이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집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가는 동안 4번 넘어졌어요. 못 걷겠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라고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 힘들게 도착한 남보라가 울면서 담당자를 만나야겠다고 했으나 누군가가 연예인이다 라고 말해 평생 상처로 남을 말을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보라는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동생을 못 찾을 것 같았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다음날 남보라는 동생을 찾았으나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보라는 정말 슬픈 게 크리스마스 때 찾았어요. 크리스마스는 보통 행복하고 기쁜데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별로예요 라고 가슴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보라에게는 이보다 훨씬 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남보라가 고등학생일 때쯤 태어난 동생으로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2명의 동생을 떠나보낸 남보라는 본래 연예인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양친의 설득과 계속된 소속사의 러브콜 끝에 연예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드라마, 영화에 조연미, 독립영화의 주연으로 꾸준히 출연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연예계에서 큰 존재감이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나 2011년 영화 써니를 통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해를 품은 달의 민화공주 역할로 호평을 받으면서 유명 연예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재벌 2세와 열애설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열애설을 두고 남자친구가 아니라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남보라는 배우가 된 후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우가 된 게 내 의지는 20%였고 주어진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80%였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온 가족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부담스러웠어요. 방송 후에 사람들이 날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기획사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 유독 한 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설득으로 하게 됐고 배우 일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어요. 악플을 읽다가 심장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안티카페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남들에게 욕만 먹지 말자. 무조건 잘해야 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보라는 엄마를 보면 좋고 같이 지내면 좋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뭔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며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보라는 나도 한 사람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동생들이 나를 엄마와 언니를 합친 엄니라고 불렀어요 라며 맞벌이를 한 엄마 아빠 대신 동생들의 주 양육자로 살아야 했던 것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듣던 오은영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남보라는 2015년 세상을 떠난 동생을 언급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했어요. 나의 부모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님도 누군가 기대야 하는 사람, 단단하게 받쳐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악착같이 버텼어요. 남보라는 힘들었지만 더 괴로울 부모님을 위해 집에서는 괜찮은 척하며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동생이 떠난 뒤 살아 뭐하냐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죽음에 대해 많이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덧붙여 보는 이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연초에는 13남매 대가족 비화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남보라는 꿈꾸던 사업에 도전했어요. 과일을 판매했고 화장품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이에요. 초반에는 혼자 했는데 바빠져서 7번 동생을 채용했어요. 7번 동생이 양호조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처리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 도망갈 수 없어요 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습니다. 또한 남보라는 13남매 8남 5녀예요. 엄마는 65년생, 아빠는 63년생이세요. 23세에 출산을 시작해서 45세에 끝났어요. 라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김구라는 출산 기간만 22년이에요. 산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아기를 가진 거죠. 대단하시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남보라는 막내 탄생 비화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뱃속에 막내가 있는 줄 몰랐어요. 12번째 동생을 정말 막내처럼 키웠어요. 가장 비싼 거 좋은 거 다 해줬어요. 마지막 동생이라 최선을 다해 케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모르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당시 대학생이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집안 사정을 잘 몰랐어요. 이어서 남보라는 이 아인 누구지?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또 내가 키워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싫었어요. 제가 거의 안 돌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노산이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투덜거리면서 내가 안을게 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돌보다 보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서장훈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생 한두 명 가지고 장녀라고 얘기 못해요. 12명인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보라는 등본이 2장 정도 넘어가야 장녀예요. 한 장으론 낄 수 없어요 라고 말해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이에 김구라는 엄영수 씨는 결혼 3번에서 등본이 2장 정도 돼요. 부모님들이 100년애로 하면서 2장 이상 되기란 쉽지 않아요 라며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장년 남보라의 앞으로의 날들은 늘 행복으로 가득하길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